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조순의 옥호동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바위글씨로 옥호동천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삼청동 북악산 아래 백년봉에 있었던 수은조의 장인이자 여러분들 이 세도 정치가였었던 이 김조순의 별서에 있었던 정자가 바로 이 옥호정이 되겠습니다. 옥호정을 하나의 그 낙원처럼 여기면서 자주 들렀었던 것을 그의 문집 풍고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김조순의 가택을 이렇게 짚는 데 있어서 택지의 선정에서부터 이 건축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이 격조 높게 가꿀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 집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옥호 정도라고 하는 당시의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조선시대 세도가의 정원의 어떤 실체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옥호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33번지 일대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 청와대 권역 내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옥호 정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산 밑에 넓은 후원, 아름다운 정자각, 뭐 실제로 텃밭이라든지 벌통 또 울창한 산림, 초가지붕에 하인들이 살던 집까지 이렇게 다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옥호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옥호 동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조순의 명정과 더불어 그의 서술이었었던 풍고집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 삼청동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 북악산 아래에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예전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보니까 그 자락에 그러다 보니까 이 김조순의 별서는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경복궁 뒤 후원과 맞닿아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 그 마을 입구에 옥호정터라고 하는 이렇게 표지석이 남아 있어서 그 어떤 흔적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옥호정도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이런 건물들이라든지 그 흔적은 현재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삼청동 칠보사가 있고 이렇게 우물이 있고 이런 바위글씨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는 이 옥호정 가까이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런 바위글씨 등을 통해서 이곳 자체가 대단히 당시 사람들로서는 선호되었었던 어떤 신선의 세계처럼 느꼈었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삼청동 입구의 삼청동문이라고 하는 이런 바위글씨를 통해서도 삼청동 일대가 그 당시에 세도가들이 앞다투어 자리 잡고 싶었었던 하나의 좋은 동천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옥호정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서 실제 경관을 진경산수화로 이렇게 상세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이곳의 모습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이렇게 들 수 있겠고요. 특별히 그림 속에서 옥호 삼방 편액에 있는 사랑채 건물뿐만 아니라 후원의 족정, 삼반루, 벼론의 처분정, 또 옥호동천, 의뢰벽 같은 바위글씨 등이 통해서 그것도 방위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까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뒷면에는 한글 글씨로 삼청동이라고 하는 목서가 남아 있어서 이 김조순의 별서와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뒤에는 산, 앞에는 내가 흐르는, 그래서 신선이 논이는 하나의 별유 천지로서의 동천, 곧 하늘과 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옥호동천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조선시대의 선비의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있었던 지조와 의리, 공선, 후사와 극기, 복례뿐만 아니라 이렇게 청빈과 안빈, 낙도를 대단히 내세우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해도가로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하나의 유유자적으로서 이러한 옥호동천을 통해서 청빈과 안빈, 낙도를
내세우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옥호정사, 옥호삼방 등으로 불렸었던 옥호정에서 지인들과 문예활동을 펼쳤었던 공간이 될 텐데요. 이곳에는 후원의 정자라든지 암벽 각자 등의 명칭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 화가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단히 영향력 있는 화가에서 그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옥호 정도의 것들을 부분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자, 일관석이라고 하는 바위글씨가 제일 위편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청와대의 안에 실제로 이 일관석이라는 바위글씨는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옥호정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흔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 태산 일관봉에서 이름을 딴 일관석은 말 그대로 아침에 태어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바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조순이 아침 일찍 이 동산에 올라서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에서 태양을 봤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래에 옥호 정도라고 하는 동천이라고 하는 바위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여기서의 옥호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시인 왕창령의 시귀에서 따온 것으로 옥항아리에 담긴 한 조각 얼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일편빙진 제옥호라고 하는 시귀에서 옥호를 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옥호동천 왼편에는 그의 시 을해벽이 새겨져 있는데, 산광여수고 석기 가장년이라고 해서 산빛은 태고 쪽 같은데 바위에 기우는 긴 세월 가겠네, 이런 의미로 1815년인 을해년에 이렇게 써서 새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런 정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죽정, 삼반루, 서당, 사랑채, 안채 등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사이사이 죽정 옆에 이렇게 화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화단 자체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식 화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실제로 궁궐내에서 만날 수 있는 화계와 같이 이렇게 비탈을 하나의 계단식으로 축대를 쌓았고 그것이 화단을 구성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포도덩쿨을 또 각종 화초들이 자라고 이곳에 연못과 괴목 또 수석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정원의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산과 물이라고 하는 흔히들 얘기하는 동천의 하나의 기본적인 틀,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세상으로, 신선의 세계로 이렇게 구현해내기 위한 연못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옥호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가졌던 세도가 있지만 우아하고 맑은 신선의 세계를 동경했었던 그런 마음을 담았었던 김조순의 별서로서 옥호동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 사람의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신선의 세계, 우아하고 세련된 이런 맑은 신선의 세계를 동경했었던 옥호동천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